3학년 여러분, 물리 2 시간입니다. 오늘은 케플러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6,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요. 현재 수백 개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알아볼게요. 먼저 케플러 법칙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그림이 있네요. 왼쪽은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변에 달, 수성, 심지어 태양까지 돌고 있습니다. 지구에 떠있는, 하늘에 떠있는 움직이는 천동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거는 지구가 돈다 해서 지동설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이걸 믿었는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행성 운동을 관측하였고 100년 뒤 케플러라는 사람은 이분으로부터 자료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운동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법칙을 만든 게 케플러 법칙입니다. 법칙이 이겁니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운동한다. 잘 보세요. 태양을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다. 두 번째,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 자, 보세요. 행성과 태양이 연결한 이 선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쑥 지나간 이 면적, 훑고 지나간 면적을 S1이라고 했을 때 저 반대쪽에서 C에서 D까지 훑고 지나가겠죠? 쭉 훑고 지나갔을 때 요 만드는 요 면적이 S2라고 하면 S1과 S2는 같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성의 공전주기 T,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공전주기 T와 타원 궤도의 반지름 A, 타원 중심에서 가장 먼 원일점, 왼쪽에서도 가장 큰 근일점이 있는데 타원 중심에서 원일점까지 거리를 긴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그걸 A라고 합니다. 그 A와 한 바퀴 걸리는 시간 T는 서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T제곱은 KA 세제곱, 이 K는 상수값입니다. A는 긴 반지름의 세제곱, T는 주기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케플러입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면 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하고, 태양은 원의 중심이 아닌 타원의 한 초점입니다. 잘 보면 원의 중심이 아니고 타원의 두 개의 초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점을 근일점, 가까울 근자를 써서 태양과 가까울 때, 그리고 가장 멀 때는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원일점에 있을 때 지구가 여름인 거 알죠? 근일점일 때 우리 겨울이고요.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타원의 중심으로 근일점 또는 원일점까지 거리를 긴 반지름이라고, 타원의 중심에서 원일점이나 근일점 거리를 긴 반지름이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성을 제외한 모든 행성들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원 궤도에 가깝습니다. 원은 아닙니다. 원 궤도에 가깝다. 사실은 타원 궤도다. 자, 이 법칙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면적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타원 궤도를 지나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드는 부채꼴의 면적 항상 같다. 요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이 면적입니다. 시간이 같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같고 면적 S1, S2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이게 더 길고 이건 짧죠. 누가 더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A가 화살표를 잘 보면 빠르고 C는 화살표 느리죠. 느립니다. 그래야만이 면적이 같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운동 속력은 태양에 가까울수록 빠르고 멀수록 느리다. 이게 바로 면적 속도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법칙. 태양으로부터 먼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커지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태양에서부터 멀수록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공전 주기가 먼 거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분석을 했죠. 케플러가.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태양의 그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 T를 제곱하고 그리고 긴 바지름 이 A 세제곱을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 상수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세 번째,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과 행성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B가 똑같다. 나눈 값이죠. A 세제곱분의 T제곱, B는 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바로 케플러 법칙의 마지막 3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간단한 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공전 주기는 이미 티코 브라이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죠. 브라이가 그거를 받고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공전 주기 T, 공전 궤도 반지름 A 세제곱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단위 A는 지구와 태양 사이 평균 거리를 1AU라고 하고 그 거리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숫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1AU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 보시면 여기 있는 공전 주기들을 제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긴 반지름 A를 세제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기 제곱을 긴 반지름 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다 기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요게 중요합니다. 0.971, 0.192, 따다다다다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케플러가. 그래서 공전 주기와 공전 궤도 반지름 A는 어떤 관계냐? 주기 제곱을 긴 반지름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은 일정하다. 나눈 B는 일정하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지동설을 발표한 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발표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완성이 됐고 케플러의 연구 결과 타원 궤도로 밝혀졌습니다. 원운동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우주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태양의 행성들은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어떤 효과를 봤죠. 심지어 해성, 소행성, 행성들의 위성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플러는 행성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 중력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력은 이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케플러 법칙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체계화된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행성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뉴턴은 케플러의 업적을 이어받아 계승한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 뉴턴의 중력 법칙을 케플러 법칙을 이용해서 중력의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태양에 관련된 케플러 법칙과 중력 법칙을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